2부 스승의 가르침. 지금 이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들은 일단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이런 주제를 논의할 때는 필연적으로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그런 모순들로 인해 성공의 원리는 더욱 분명해져요. 어쨌든 저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 가르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은 제 말을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것들도 당신의 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나중에는 분명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겁니다. 때로는 각자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제가 더욱 분명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 제 말을 당신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느껴지면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의심과 저항을 하면서 제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죠.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국 행복과 성공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 말을 모두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할 테니까요.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의 진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당신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거예요. 아마 이런 방식이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즉 불필요한 가구와 그림과 장식물로 어지러운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탓에 집 밖의 풍광은 아주 아름답지만 집안 내부는 혼란과 무질서의 천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물건을 찾아내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질서도 진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의 기초가 되는 원리예요. 이 기초 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내장되어 있든 마음은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나 그림은 어떤 형태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위대한 우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갖거나 누군가를 만나고자 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물건을 갖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일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지? 바로 오늘 아침에 나는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없었나요?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명확한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생각이나 희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법칙에 무지하다 보니 부주의하게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 희망들도 많지요. 라디오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당신은 하나의 방송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 방송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뒤섞인 찌지직 소리만 듣게 돼요. 하지만 잠시라도 원하는 방송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은 만족을 느낄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방해되는 다른 생각들 없이 오로지 원하는 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 당신의 마음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힘을 쏟아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문득 마음이 완전히 텅 빈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었나요? 만약 그런 순간에 약간의 힘만으로 어떤 소망과 열망을 외부로 투사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것도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체계적인 훈련으로 내면을 깨끗이 정돈한 후에는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저절로 실현되고 당신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당신이 직접 해보는 것이지요.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마음으로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그곳이 멀다면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좋은 길을 찾겠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지요?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본 목적지에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힘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잠깐 길을 잃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지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안 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쪽이 음극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지요.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 없이 어찌 빛이 있겠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 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 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용해왔고 당신은 능력을 지금껏 잠재우고 있었을 뿐이지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상충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즉, 욕망의 세기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은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설명은 얼추 끝난 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리고 이 방법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이제 당신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의 힘을 키워줄 단어들을 일러줄게요. 이 단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창조할 때 필요한 힘도 보충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만든 단어 목록이 있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충해도 좋아요. 집중, 평화, 용서, 감사, 침착, 정의, 조화, 자유, 정직, 지혜, 친절, 이해, 활력, 영감, 공감, 겸손, 힘, 지성, 고요, 결단, 사랑, 관용, 자비, 부드러움, 축복, 생명, 믿음, 젊음, 자신감, 덕성, 행복, 영혼, 민첩성, 건강, 충만, 일관성, 끈기, 목적, 성취, 풍요, 성공, 숙달, 능력, 에너지, 소명, 침묵, 직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일상적인 일들로 당신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 소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저녁마다 되도록 반시간 내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당신 존재의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 싶은 단어들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속도로 전체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가세요. 각 단어들을 당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에게 와닿는 의미를 충실하게 느껴보세요. 다시 강조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의 유일한 권력자인 나이며 두 발로 굳건히 버티고 서서 당신이 말로 선언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무엇 하다 라는 문장의 빈칸에 위 목록의 단어들을 넣어 선언해서는 안 돼요. 아직 당신은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고 이 단어들의 효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나는 힘이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안 마음은 의심이나 거부와 같은 바깥 마음의 공격에 노출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저 목록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예를 들어 힘, 힘, 힘 이라고만 말한다면 거기에는 선언의 성격이 없으므로 바깥 마음은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잠시라도 당신의 신체 감각과 외부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바깥 마음은 틈이 날 때마다 수백, 수천 가지 잡생각을 만들어서 당신을 흔들려 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자동차를 본 궤도에 돌려서 결국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 마음에 방황하는 성향도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당신은 집중력의 달인이 될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는 절대로 애쓰거나 긴장,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업이나 대인관계,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이 훈련을 하세요. 이 단어들이 당신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당신을 적시도록 하세요. 마치 구정물 속에 한 방울씩 깨끗한 물이 흘러들듯이 점차 불순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순수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적당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안 마음과 바깥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훈련의 결과도 당장 기대하지는 마세요.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번 훈련 때까지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단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당신의 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